억울한 누명?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다 보면, 그리고 특히나 사람들을 대하는 형사법정은 이 사람이 과연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법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눈물과 삶의 질곡과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제가 했었던 잊을 수 없는 형사재판 중에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바로 마약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선 정말 드문 마약범으로 누명을 썼던 그 사람을 변호했었던 사건이 참 많이 기억나는데요. 특히나 이 사건은 제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우연히 어떤 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 친구가 재미교포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약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마약범을 변호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형사사건의 원칙이 제가 변호하지 않는 세 가지,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마약 사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팔거나 수입해서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마약 사건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또 여기서 이제 변호사로서의 어떤 형사 콜보 같은 그런 정의감이 좀 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봤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교포여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말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야기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영어가 절반 이상 섞여 있는, 의사소통은 겨우겨우 되는 상황이었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재미교포들이 어렸을 때 대마초, 즉 마리화나를 경험한 경험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마약 사범이라고, 제가 변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마약 사범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심각한 마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필로폰이죠. 히로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코케인인 거예요. 코카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죠. 그건 대부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마약 범죄인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는 코카인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코카인을 거래했다라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마초를 몇 번 피웠던 거는 맞다,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결단코 정말 코카인은 해보지 않았다 라고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사건은 마약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맞지 않는다는 마약 사건은 자기가 이거 팔고 사고 해서 마약 사건 전과도 많은데 변호사 돈 써서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사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말 그대로 변호사가 도와야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사건을 드디어 제가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같이 마약을 했다라는 것으로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같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코카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관 입장에서 이 코카인 어디서 났냐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막 당황해서 하다가 주한이 줬어요 라고 하면서 그 저의 의뢰인의 이름을 댄 거예요. 당연히 꼼짝없이 잡혀 들어갔겠죠. 근데 자기는 절대 결단코 코카인 같은 거 만져보거나 거래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고 그 전에 또 이 사람이 어쨌든 대마초, 마리화나는 핀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꼼짝없이 사실 마약범이, 그것도 거래한 나쁜 놈이 될 판이에요. 당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나 또한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무죄를 끝까지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당신의 말을 100% 믿겨지지가 않는다.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곧 판사도 당신의 말에 100%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자칫하면 이 사건은 오히려 더 큰, 원래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감수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는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의 무죄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최소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말씀을 다 드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거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고 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증거를 찾고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존에 대해서 마약 반응 검사를 했는데 마리화나는 그거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코카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 아가씨는 그 코카인 반응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지금 이 사람한테 마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 시점과 머리카락을 통해서 마약이 검출된 그 시점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과 그 아가씨 진술이 너무나 다르니 이것에 대해서는 그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다시 뽑아서 마약 탐지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그 아가씨가 머리를 커트머리로 자르고 온 거예요. 긴 머리였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매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존에게 그 마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을 제가 출입국 기록이며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해보니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코카인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입수가 될 수 없는 마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으려면 그 전부터 있거나, 근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두고 있을 수 있는 마약이 아니에요. 습기가 찬다거나 또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만지작거리고 보관하는 마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존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계속 있는 반면에 그 아가씨는 계속해서 홍콩을 왔다 갔다 한 출입국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가씨를 증인신문과 계속해서 초이 그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가득한 그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추궁을 한 결과 나중에 그 아가씨가 사실은 마약을 준 사람은 이 존이 아니라 밝힐 수는 없지만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제서야 실토 아닌 실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 존은 그 아가씨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또 실제로 모든 증거가 그때 이 사람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나올 수 없는 증거들이, 유력한 증거들이 있어서 결국 코카인에 대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화나를 해서 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받아야죠.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서까지 억울한 누명을, 그것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죄를 떠넘기면서 했었던 것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몇 년간을 썩어야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그리고 그 사람의 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준 그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이지 그 아가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남의 인생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했는지 지금에 가서는 그 아가씨를 원망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자기 하나 살자고 또는 자기 남자친구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보호하자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한마디 항변도 제대로 못 해보고 고스란히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건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 사건은 이거는 정말 이게 무슨 이렇게 때로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점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조직을 잡아내기 위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함정수사라는 거를 해요. 함정수사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마약 사범 한 명을 잡게 되면 그 사람한테 야 이거 네가 그 전에 사람한테 누구한테 샀는지, 소위 말해서 네가 조직이면 조직을 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윗선을 불면 내가 너의 죄는 없게 해주거나 깎아줄게.
그런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속칭 수사에 함정을 파놓고 그 다음번에 마약범이 그 함정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함정 수사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 마약 사건의 특성과 그리고 처음부터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함정 수사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불구속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쥐안은 구속된 상황이었고 어찌 보면 그 아가씨의 허위 사실로 인해서 무고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나중에 결국 이 아가씨는 오히려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쥐안은 풀려났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죠. 도둑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10명의 도둑을 한 명 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도둑을 놔주는 대신에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피해본 사람은 뭐냐라고 하겠지만 내가 그 무고를 당할 수도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럴 땐 어떠시겠어요?